또 요새 온실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구배를 온도 100m짜리 온실을 1% 구배주는 거하고 200m짜리 1% 구배주는 거는 어떻게 해요? 편차가 이쪽에 더 차이가 커지죠. 그러니까 보통 길이가 길어질수록 구배를 작게 두고 대신에 중간에 뭐랄까요? 우수로를 중간에 만들어 갖고 물을 중간중간에 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사도를 짧게 만들려고 하고요. 바람에 의한 편차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바람이 부는 쪽이 온도가 어떨까요? 더 추워요. 예, 바람이 세게 부는 쪽이 더 추워요. 바람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난방계 온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온도계를 믿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 여기 이 김제 혁신밸리 온실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본이 24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24도 5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공기 온도는 한 26도가 넘었을 것 같은데 26도 7도가 됐을 것 같은데 센서상으로 보면은 20도 좀 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입고 갔을 때 20도 내어보면은 어떨까요? 22, 3도다. 굉장히 약간 서늘하거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쾌적한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입고 갔는데 덥다. 몇 도예요? 볼 것도 없이 25도 넘어갔어요. 이미. 이렇게 입고 25도가 넘어가니까 덥죠. 이렇게 입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센서를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온도 센서는 뭘로 한다?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을 인식하면 돼요. 내가 모르겠는데 25도에서 더웠어. 22도라고 하면 더운 것 같아. 그러면은 더웠고 나무가 도장하고 있어 하면은 나는 세팅값을 20도로 바꿔놓으면은 내가 온도가 실제로 20도인지 모르겠으나 환기 온도를 내가 18도로 설정했더니 내부 온도가 온도 계산으로 20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온도가 나무나 내 몸으로 느꼈을 때 더운 것 같다. 그러면 세팅 온도가 뭐죠? 환기 온도를 17도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되고 센서는 우리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오픈 난방식 온도 분포는 되게 오픈 난방할 경우에는 대부분 닥트를 설치하잖아요. 그 닥트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 편차가 낮아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동 온실, 단동 온실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게 있는데요. 한 30m 정도 가잖아요. 내가 15도 세팅을 했어요. 30m 가면은요, 공기 온도와 닥트의 온도가 30m 정도 가면 똑같아지더라고요. 이미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닥트에서 30m를 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난방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뒤로 이동이 된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 온풍 온도는 그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수도 파이프 방식은 이제 방향과는 양쪽 측배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항마다 파이프를 설치해 난방한다. 이건 뭐냐면은 보통 온실에서 그 연동 온실에서 보면은 가쪽으로 돌린 다음에 중간에 레일 파이프 설치한 거를 우리가 고량마다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보시면 되고, 내가 층고가 낮은 3m짜리 온실이라 30m짜리 온실이라 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하고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뭐래요? 기둥에다가 거기다가 엑셀 그 연질 호스 같은 거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내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1000평짜리 온실이면은 보일러에서 순환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오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 안 되고 중간에 오연동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주는 순환펌프를 더 달아갖고 이렇게 여기다 걸어버려. 여기다가 파이프를 파이프라기보다 연질호스를 여기다 걸어버리죠. 그러면은 요게 바로 고량에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만 설치해줘도 상당히 유리한데, 여기만 돌려버리고 어떤 분들이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뭘 다냐면은 닥트나 뭐 수납팬을 달아갖고 이걸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운데가. 그리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새 발열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 발열관에서 뭐 산소 나노라든가 열선 사용하는 분들인데, 열선 업체분들이 이렇게만 설치를 하시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 가운데가 4개 받아요. 한 탕에. 그래서 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중간에도 다 걸어줘야 돼. 전부 다 걸어줘야 돼. 이렇게 걸어줘야 되고, 이게 실제로 이게 몇 군데서
문제가 됐어요. 김제하고 저기 어디더라? 천안하고 문제. 천안에 청년동 몇 분이서 자기들은 오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온도가 안 나와요. 가운데 온도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딸기를 해야 되나 상추를 해야 되나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온수 파이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균일한데 아까 이렇게 설치하면 중간중간 설치하면 균일해지고요. 온도는 위로 갈수록 낮아지고 지면 온도가 19도일 때 지상 온도는 2.5에서는 지상 온도가 2.5일 때에서는 17도씨, 그 다음에 위에서는 16.5도씨. 그러니까 아래쪽의 온도가 높고 위쪽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얘기. 이쪽으로 가면요. 그래서 온도 분포가 생기죠. 근데 온풍 난방에 비해서는 그래도 온도 편차가 적은 편이에요. 그다음 최근에는 온수 파이프를요, 옛날에는 보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설치했었나요? 근데 지금은 거의 생장점까지 올리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생장점까지 쭉 파이프를 걸어갖고 거기까지 온도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균일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비용은 좀 더 많이 들고요. 또 이 온수 파이프를 해도 비교적 균일하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난다. 또 파이프 난방식 온도 편표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아래쪽에 파이프 난방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죠. 근데 여기가 19도고 여기가 16도, 3도 차이가 나잖아요. 3도 차이면 많이 난 걸까요? 조금 난 걸까요? 조금 난 거예요. 위아래 편차 3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굉장히 양호.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온풍 난방 하잖아요. 위아래 온도 편차가 한 6도, 5도나 이게 작은 온실에도 안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온도 센서를 갖다가 여기쯤 달았어요. 여기 달았어.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이만하고 여기 달았어. 그럼 여기가 13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9도. 생장점은 9도, 8도 떨어져 있어. 요 공간에서. 그러면은 엄청 큰 거죠. 온수 파이프에 비해 훨씬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환기시 온도 분포는 이제 풍속에 따라 공기 흐름이 온도 분포가 달라지는데, 공기 흐름은 풍속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 분포는 공기 흐름과 밀접하게 있다. 풍속이 낮은 경우에는 양측장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외부와 온도 차이 크나, 풍속이 큰 경우에는 풍상측장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풍하층처럼 흘러나가게 되어 환기가 이루어져 외부와의 온도 차이도 줄어들게 된다. 그럼 이거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풍속이 낮은 경우는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 편차가 적은데, 만약에 이렇게 온도 차이 큰데 바람이 셀 때는 외부와 내부 온도 편차가 안 난대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볼게요. 낮에는 우리 한여름에는 어때야 돼요? 한여름에는 낮에는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내부와 외부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문을 여는 이유는 중에서 특히 6, 7, 8월달 여는 이유는 뭐예요? 내부 온실을 식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어. 그럼 내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람이 세게 불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은 차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공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속이 빠를수록 우리가 창을 크게 만든 제가 지난번에 그걸 보여드렸나요? 그 단란에서 온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비듬이 졌잖아요. 왜 이렇게 비듬이 진다고 했어요? 공기의 유속을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거기는 빠르게 해야 내외부의 온도 편차를 줄이는 쪽이 유리하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것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세게 되면은 내외부의 온도 편차가 적어지고, 바람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내외 온도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풍속이 큰 경우에는 풍상이 뭐예요? 바람이 부는 쪽이죠. 바람이 부는 쪽에서 공기가 유입되어 풍하처럼 흘러나가면 내부로 환기도 잘 되고, 환기가 잘 되어져 외부와 내부 온도 편차가 줄어든다. 내가 아무리 풍상층을 윈드 사이드를 갖다가 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밀폐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바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기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공기 흐름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적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다시 얘기해도 그렇다고 하면은 밤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난방하는 시기에는 어떨까요? 바람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내부의 온도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내부 온도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뭘 해야 돼? 내가 난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방을. 그러니까 내가 바람이 빨라서 유속이 풍속이 빨라서 좋은 시기는 그 바람이 불어서 좋은 시기는 언제예요? 온실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유속이 빨라서 풍속이 빨라서 공기가 바깥으로 빨리빨리 교환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겨울에는 추울 때는 바람이 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추운 날 있잖아요. 추운 날 창을 조금만 열어도 큰 나라, 그러니까 외부가 더운 날이 있고요. 외부가 추운 날이 있어요. 같은 창을 열었을 때 속도가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공기의 속도가, 공기 에너지, 공기 유동 속도가 추운 날이 훨씬 빨라요.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내가 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시기에는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바람이 불었는데 식물이 흔들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 바람이 흔들릴 것 같으면은, 바람이 너무 세서 흔들릴 것 같으면은 창을 좀 거기다 닫아야 되고 작게 열고 뭘 해야 돼요? 커튼을 사용해서 식물이 흔들리지 않게 닫아놔야겠죠. 산화간섭기를 이용해서요. 측창 환기 시 온도 분포는 천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온도 차이에서 충격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요. 풍력에 의해 환기만 발생한다. 왜냐면 볼게요. 단동호실 같은, 연동호실 같은 경우는 천창을 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직 온도 분포가 생기죠. 이렇게 있으면은 천창을 이렇게 열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져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에 환기가 발생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단동호실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는 뭘까요? 별로 그러니까 안 난다고 볼 수 없으면 작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의 흐름이 없겠죠. 이렇게요. 그럼 뭐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바람이 부는 거에 의해서만 바로 환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 단동호스에 천창만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풍력 환기만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풍력 환기만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온실의 크기가, 그러니까 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작아야 되겠죠. 바람에 의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왜 떨어질까요?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잎이 크고 나무가 무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딪혀 갖고요, 그 안의 속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멈추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폭이 8m, 뭐 이렇게 15m, 8m, 그 작은 단동온실에서나 가능한 얘기고요. 연동온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폭이 한 30m 정도 된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데, 폭이 50m만 돼도 창을 열어갖고 환기 효과는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연종의 경우에는 환기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연동이에요. 내가 10연동인데 측창을 열어서 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쪽엔 좀 효과가 있겠죠. 거기서 또 우리가 손해보는 거 보고 있어요. 측창 환기를 하게 되면. 여름이라 뭐 좋아요. 뭐 온도 편차가 나도 한낮에 상관없겠죠. 6, 7, 8월 상관없는데 6, 7, 8월 달에 측면 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벌레가 엄청 들어오고요. 벌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 있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은 뭘 심어요? 바깥에다가? 논에다가 벼를 심죠. 벼를 심고 크고 있어요. 거기다 뭐 뿌려요? 거기다가? 제초제 뿌리죠. 제초제가 날아와서 피해 보는 경우도 많아요. 측창을 열면. 선창으로 날아오기 심는 어렵잖아요. 타고 올라오면은. 근데 측창을 열게 되면은 저쪽에서 날아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피해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갖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소송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바로 옆에 온실에서 논에서 그랬으면은 옆에 놈이 잘못했다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는. 왜 그래요? 내 땅에 내가 제초제 뿌렸는데, 제초제도 뭐예요? 합법적인 거잖아요. 내가 합법적인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애매해요.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해야 내가 불법적으로 한 거에서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땅에 자기가 뿌렸을 뿐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내가 여기서 100m, 200m 떨어진 데가 아니라요, 한 500m 떨어진 동네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몇 번 사고가 발생한 사례 중에서 보게 되면요, 옆에서 발생한 논이 아니라 멀리서 떨어진 논에서 제초제 뿌리는 것이 온실란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지하수가 오염된 일이 있었는데,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 그럼 지하수가 오염됐으면 다른 집도 그래야 되는데 왜 거기만 그 전체 동 중에서 왜 그 동만 그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단독온실이 10동 있으면 10동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쪽 것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 바로 날아들어온 거죠, 그거는. 그래서 작물에 환기 방해가 있고 바람이 없는 경우 전체 고에 발생하여 온도가 매우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다. 지금 측정으로 뺀다 한번 볼게요. 가쪽은 어때요? 32도. 오케이, 좋아요. 근데 어때요? 가운데로 갈수록 높아지죠. 연동원실은 볼게요. 이렇게 단독의 측면 환기를 통해서 환기를 한다는 거는 어렵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연동이, 얘 한 동이를 할 때는 지금 그랬잖아요. 연동이에요. 10동이에요. 이렇게. 그럼 가쪽이 10동도 5동이에요. 가쪽은 32도. 한 두 줄만. 가운데는 다 몇 도예요? 38, 9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측면 환기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연동으로 가게 되면요. 천창 환기실 운동분포는 천창이 있기 때문에 측창이 없지만 풍력 환기가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람 아래에서 올라가는 중력 환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력 환기라는 거는 뜨거운 공기는 가볍고 차가운 건 무겁기 때문에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중력 환기가 발생하고요. 측창이 없어서 측창이 없지만 풍력 환기도 발생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도 들어와요. 온실은 밀폐된 곳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상승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가 저압이잖아요. 저압이 발생했다는 거는 어떠한 미세한 구멍이 있어도 글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측창이 없으니까 측면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공간이 발생하면 측면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창이 클수록 시설이 높을수록 환기가 잘 되고요. 작물에 의한 환기 방해가 측창 환기보다 작다. 그다음 추가로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장점이 해충으로부터 작물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두 번째 또 하나가 그런 제초제라든가 이런 그런 가스 피해 바깥에 들어오는 나쁜 그런 화학물질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천창 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창과 천창이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 의한 중력 환기와 풍력 환기가 모두 일어나고, 두 가지 다 할 때는요, 측창과 천창이 클수록 시설이 높아서 환기가 잘 되고, 다연동의 경우에는 측창의 환기 효과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50m가 넘어가면은 측창 효과가 거의 없어요. 30m까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그러니까 여기 동남아 쪽에 가게 되면은 길이가 50m, 폭이 30m가 오직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야 측면 그거를 이용해서 측면에 환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 측면 50m가 넘어가 되면은 가운데가 어차피 찌기 때문에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짧게 폭이 좁고 길이가 짧게 해서 지는 것들은 측창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연동하수의 경우는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제 보게 되면은 측면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위로 빠져나가죠. 이게 측면과 측정이 다 있을 경우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곡면부, 이게 이제 우리 곡부가 있는 거, 이걸 곡부라고 하거든요. 곡부에 천창이 있는 거하고 용마루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정체도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여기 공기가 몇 도일까요? 여기가 30도, 31도, 32도, 33도. 온도가 몇 도예요? 제일 높죠, 여기가. 여기는 어떠해요? 여기 온도가 어떨까요? 여기 온도가 안 높아요. 똑같아요. 거의 외부랑 거의 온도가 비슷해져요. 왜냐면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고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밑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국면개표가 이런 지금 국면 그러니까 이 어깨에서 여는 것들이 사실은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들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예산이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국면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은 용마루 개폐를 하는 것이 습도 제거도 유리하고 온도 제거도 유리하다는 거고,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이 국면 개폐를 한번 하게 되면은 영원히 못해요. 이거 용마루 개폐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거의 지붕 뜯어내는 정도의 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